안녕하십니까. 주식수학 K입니다. 16번째 이야기, 주식 투자 아니면 주식 투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미국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정리하시고 가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인공인 투자자는 100년 전에 미국이 막 주식시장이 번창하고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부족한 거는 지식도 부족하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처럼 여러 번 파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쌓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식 투자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참가하시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그 실질적으로 내밀한 이야기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지금에 이루어지는 많은 주식 투자의 기법이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이루어졌었고, 주가 조작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겠구나, 여기 나오는 것들의 어떤 힌트를 얻어서 하는 방법들을 익혔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책들을 읽으시면 두리뭉실하고 정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어떤 일들은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밀한 이야기들을 전부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100년 전에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윤리나 투자 규칙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을 때 투자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새로운 방법을 취해서 지금으로 보면은 규제를 받을 만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무대 저 뒤편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정확히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추론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의 바탕하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은 제가 암만 성심성의껏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저 자체도 개인이고 굉장히 지식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해도 우왕좌왕하고 중언부언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꾸준히 설명드리는 게 효과적이고, 또 나름대로 콘텐츠도 풍부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투자자도 여러 번 파산했고, 그 파산하는 과정이 결코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자가 돈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방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벌고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대가라고 하고 슈퍼겜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돈을 다 잃어버리는 수가 많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실이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돈을 잃고서 손실을 보고 나면은 그 당시에 뼈저리게 와닿지 않는 말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뼈에 사무치는 그런 교훈으로서 자기한테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식 투기, 주식 투자, 명칭이 어떻게 하든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아주 굉장히 힘들고 계속 도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만큼 아무도 주식 투자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100% 다 안다고 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손실을 볼 때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더 키우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주식으로 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아니면 돈을 다 털어먹어서 투자 자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투자 자금을 몽땅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과도하게 투자하고 거기에 수익을 보면 굉장히 자만하기 때문에 또 투자 자금을 해서 반대로 시기가 안 좋아져서 손실을 볼 때에는 손실 규모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까지 커졌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본업 자체에도 집중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일에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식 투기, 주식 투자라는 것은 힘들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계속 배워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길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에는 손실을 보는 것을 굉장히 피하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익을 보는 것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보다 이걸 길게 끌고 투자 자금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라톤이라는 뉴욕에 있는 증권 회사에서 깡통을 차고 돈을 다 털리고 그런 이후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어쩌면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도 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아니면 주식 투기가 됐든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과 투자하는 자세 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셔야 되고 문제점을 다른 시각에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생각,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시각에,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그게 딱 맞지 않지만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나 투기는 버킷샵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킷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하시는 단타 같이 방향성, 당장 앞에 오르든가 내리든가 이런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대부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생각할 것도 훨씬 더 많은데, 자기가 아시는 한정된 지식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그 한정된 지식에 그 모든 시장 상황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이 한정된 지식, 본인이 알고 있는 한계치보다 넘어서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안 맞아갈 때마다,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료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버킷샵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수익 내가 맞춰가지고 찍어가지고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찍어가지고 올라갈 거를 요령에 맞춰가지고 남들이 해가지고 딱 맞으면 수익을 내면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계속하면 수익을 계속 내가지고 한 달에 10%, 1년이면 100% 수익을 내서 얼마가 되면 굉장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해봐야지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몇 퍼센트 수익 내는 거는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하면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굉장히 매달렸었는데 결국은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하셔야 되고, 많은 젊은 분들이나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습관을 들여서 적은 금액으로 오래 연습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내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매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매번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하실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큰 기회가,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잘 올라타서 크게 좀 수익을 내는, 물론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게 100% 맞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주식수학 K라고 이 채널 이름을 만든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좀 더 논리적인 거를 찾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동시에 버켓샵에서 거래하면서 내가 익힌 주가 테이프 읽는 능력, 주식 차트를 읽는 능력, 주식 차트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요 바탕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차트, 물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픈되어 있는,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접근 가능한 주식 차트, 주가 테이프를 읽는 능력과 현재가와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기억 훈련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를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주가 테이프들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고, 그 주가 테이프와 과거의 데이터와 기록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 투자를 멈추거나 손절을 하거나 수익을 실현하는, 빠져나오는 그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초기에 증권회사에 주가 기록하는 사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주가 기록을 하는 거라든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라든가 자기가 초기에 그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숫자들을 기록하고 그 수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자로 초창기에 소년 투자자는 성공을 거뒀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식 거래나 그 현재가나 주가 테이프가 움직이는 것을 그 정도로 밀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장 가까이에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그 숫자들을 기억하게 되다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리가 뛰어나거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아직 훈련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훈련이 됐지 않은가, 그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훈련이 되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 투자자가 느끼는 것은 그런 훈련이 좀 더 지속되어야 되고 아직은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 투자자도 아직 어렸고 그때 당시로는 뭐 20몇 살이라고 해도 그래도 7, 8년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많은 데이터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엄청 많았고 배울 게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대한민국 주식장이 1970, 80년대부터 만흥을 해가지고 적어도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의 기록된 게 있지만 그 기록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막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움직임도 제대로 어떻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문가라 칭하신 분들의 규동량을 얻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지금 막 걸음마를 떼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았는지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 앞으로 알아가야 되는 게 많고 마인드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초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간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했던 운전자보다 부족한 것은 많고 어디서 커브가 나올지 어디서 터널이 나올지 어디서 급격한 경사길이 나올지 어느 길에서 트래픽이 잼될지 그것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고 그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는 고속질주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주식 거래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동안 손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투자할 때마다 다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투자를 적절히 잘못했을 때 손실이 났을 때 대응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우리는 아직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 규모를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 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 원만 가지고 증권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한 주를 사지도 않았더라도 증권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의 움직임,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익히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운전해보지 않아도 버스에 타서 어디 지방 어떤 도시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질이, 물론 운전하시는 분보다는 현실감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막히고 어느 정도에서 커브가 심하고 어디서 굉장히 위험하게 조심해야 되고 차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간접 경험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아본다 그러면 처음에 대형 트럭 굉장히 육중하게 자기의 모든 짐을 싣고 운전하는 것보다 가볍게 경차 같은 그런 운전으로 상대적으로 조심조심 운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수학 K였습니다. 16번째 이야기, 주식 투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수학 K였습니다.